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좀 편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태평성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 날아가는데 왜 우리는 안 가냐, 막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어디라도 먼저 가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HBM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 지금 돌아가는 소식 보니까 조만간에 납품하고, 그래서 먼저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지 가는 건 똑같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주말에 어울리는 영상,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영상, 지금 삼성전자 이제 지금은요, 여러분. 안 파시면 됩니다. 안 팔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시면서 반도체 쪽 아니더라도 저건 날아가는데 하고 또 팔았다 갔다가 왔다가 이러면 여러분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든지 지금은 꾸준하게 들고 가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요 소식 좀 전달을 드릴게요. 자, 매일경제에서 나온 소식, 외국인 순매수 7년 만에 10조 돌파. 자, 보시면 연도별로 외국인 순매수 규모도 쭉쭉쭉쭉쭉 나오죠. 이게 7년 만에 10조입니다. 7년 만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16년, 17년 보이시죠? 아마 이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제가 봤을 때 2023년, 2024년 이렇게 재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마 내년에도 아마 이 정도 전후의 규모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쨌든 간 올해 한 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규모가 10조 원을 지금 넘겼어요. 지금까지 넘겼으니까 11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외국인 순매수 10조 원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물론 팔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이게 또 폐지가 됐거든요. 폐지가 되면서 매수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더 온다. 기업적으로 이제 투자할만 해야지 오는 거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걸림돌은 하나 제거된 건 맞다. 그렇게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15일 기준, 어제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사들인 규모가 10조 5천억. 참, 요게 여러분 순매수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참고로. 자, 10조 5천억인데,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 여러분 매수 규모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자, 보시면 16년도에 12조 가까이 샀다가 7년 만에 1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거의 지금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거의 한 4년 만에 순매수로의 전환입니다. 2017년 9조 원대 거의 10조 원 가까이 매수한 이후에 18년도에 6조, 19년도에 7천억 샀다가 2020년, 2021년도에 거의 24조씩 팔았다, 그죠? 팔고 작년에도 11조 팔았는데 올해 이제 들어왔는데, 자, 근데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이 어디냐면 삼성전자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어제까지 삼성전자를 얼마 산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매수가 10조 5천억인데 삼성전자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조 8천억. 삼성전자만 16조 가까이 샀어요. 근데 순매수는 10조. 다른 쪽에서 많이 팔았다는 거죠. 자, 외국인 순매수 규모 2위는 SK하이닉스로 2조 9천억, 한 3조 가까이 샀어요.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거의 한 5분의 1 정도, 5분의 1도 안 되죠. 하여튼 그 정도 샀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집한 금액이 국내 증시 전체 순매수액을 5조 원가량 웃돌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거의 편애했다.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올해 외국인 수급이 좋았던 원인은 2016년도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했던 배경하고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유사합니다.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은 결국에 연준의 통화 정책,
여러분 이렇게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 차이는, 통화정책은 금리 뭐 이런 걸 통화정책이라 그러고, 재정정책은 뭐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그런 걸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반도체 업황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다가 2016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동결하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그때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시행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그래서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에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다시 어게인 2016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요것도 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개인 순매도 상위 5개 종목입니다. 이게 12월 달만 그래요. 12월 달, 이번 달 딱 보름인데, 어제까지 딱 보름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만 1조 상당히 많이 팔고 있죠. 왜 파냐, 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코스피가 뭐 상승하면서 그 2560선을 넘어섰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해서 연일 조 단위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다른 종목보다, 이게 다른 종목보다 양도소득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거의 뭐 10조 원 이상 개인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물량이 좀 더 많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 물량도 어쨌든 매도 물량은 매도 물량이니까 이게 연말 랠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증권가에서는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금리 인하, 뭐 배당 효과를 노리고 유입되는 또 외국인 매수세와 또 세금을 피한 개인 매도 물량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은 개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타 종목에 비해서 좀 약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 연준에서 내년에 기준금리를 한 3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습니다. 저는 한 5차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년 되면 아마 금리 인하 아마 화끈하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연 이틀 1조 원 넘는 매물을 던지면서 지금 지수 상승을 억눌렸는데,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물론 주가지수는 올랐지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14일 날, 목요일 날 개인 투자자들이 1조 한 3,400억 정도 순 매도를 한 데 이어서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1조 한 1,000억 정도 넘는 물량을 내다 팔았습니다. 대부분이 어디 쪽에서 나왔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나왔어요. 이 대부분의 물량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팔고 또 뭐 2차 전지로 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뭐 그럴 건데, 어쨌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뭐 대주주 10억 물량도 있을 거고, 이래서 한 이틀 정도 엄청나게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코스닥도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닥도 개인이 홀로 1,0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코스닥도 그것 때문에 좀 빠졌는데, 어쨌든 외국인하고 기관은 코스닥 쪽에서도 나란히 순매수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법에 따르면 개별 주식 종목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는 4%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유하거나, 그다음 상장 주식을 종목당 한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도 대주주로 간주해서 주식 양도소득세 20%입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면은 25% 징수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10억이 대주주입니까? 삼성전자 10억 갖고 있다고 대주주가 그게 말이, 저는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2020년 4월부터 10억 원으로 유지가 됐고요. 요게 처음에는 가족 합산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가족 합산 배제가 됐는데, 과세가 시작된 2000년에는 대주주 기준이 100억이었어요. 그때는 100억이, 요건 인정합니다. 100억 정도는. 2013년도에 50억, 16년도에 25억, 18년도에 15억, 2020년도에 10억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요것 때문에 해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를 위해서 주식을 대거 매도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올 연말에도 해외에는 없고 국내에만 있는 이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증시 전반에 매도 부담이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